143번. 자, 143번 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회담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선언하면 뭐 카이로 선언 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의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팽허도와 같이 일본이 천국에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게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미줄거야 되겠죠. 인듀코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꼭 집어넣어준다고요. 적당한 시기라는 단어를 쓸 때 꼭 인듀코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듀코스. 네. 미국, 영국, 소련이에요? 중국의 장제스예요. 왜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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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죽 세 개 나라가 루즈벨트, 처칠, 그 다음에 장제스가 모여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게 10년 전에 보통 기출이 쫙 퍼졌던 문제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10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면 난이도가 제일 낮은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로, 얄타, 포츠탐,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보통 선후관계 순서를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카얄포, 그 다음에 모스크바 이렇게 잡으시면, 자, 인듀코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여기 얄미운 38선에 대한 처음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얄미운 38선. 이거 재확인이에요. 카이로의 재확인 문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탁통치가 결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회의가 1945년 12월에 있습니다.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탁통치가 5년짜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3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예상이기 때문에 예무부 장관, 참 창피하죠. 나라의 수상들도 아니고 예무부 장관 세놈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최하 난이도예요. 카얄포 모스크바 정도는 기본적으로 카얄포 모스크바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주자. 38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요거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졌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거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선생님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이 정도만 충분히 잡아줘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죠. 옳은 거. 해당 당사국은 미, 영, 소련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2번 4개국에 관 최장 5개년에 한반도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고요. 3번 회담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건국 강령은 우리 알다시피 1941년에서 충칭 임시정부 얘기입니다. 1941년에 있었던 충칭 임시정부의 내용이 건국 강령에 들어가죠. 이때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삼균주의가 충칭 임시정부에 채택되었다. 관계없는 41년 내용입니다. 4번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4번 8.15 강복 이후 여러 정치 세력의 동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여기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독립협회 단체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 당들이 막 나온다고요. 무슨 당들이 나올 때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여운형은요.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만들어요. 조선자가 들어가면 느낌이 뭐라고요? 예, 사회주의 결의 거의 90% 인당이 사회주의 결의라 보시면 돼요. 또 실제로 여운형은 중도 좌파이기도 해요. 중도 좌파 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훗날 민족주의 계열에게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운형이요. 두 번째, 자,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조선신민당을 결성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백남훈입니다. 그냥 조선신민당이라서 상관없고요. 그냥 남조선신민당이라서 상관없고요. 백남훈입니다. 이게. 1번 지문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안재홍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우리 보통 건준이라고 그러죠. 이탈 후 왜 여운형과 같이 만들었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중심의 운영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탈퇴하게 되거든요. 안재홍은 건준에서 이탈 후 군소정당을 통합하여 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잡아야죠. 당을 갖다가요. 국민당입니다. 여기가. 백나무도 뭐가 들었나요? 조선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헌영은 자익세력은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고, 자, 박헌영 갑니다. 되게 당이 많아졌죠, 지금. 조선공산당입니다.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죠. 훗날 남로당을 또 만들죠. 네. 남조선도 다 박헌영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남로당,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송진우, 김성수, 한국민주당. 이름이 제일 좋다. 줄여서 우리 보통 한민당. 쉬운 건 다 아시는군요. 좀 어렵다 싶으면 발 빼려고 그러는군요. 다 잡으세요. 당 가지고 말장난 쳐서 우리가 틀리시면 정말 창피합니다. 이 정도를 잡아주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5번 가죠.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 상하게 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1900 몇 년에 해방됐나요?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러면 요 사이의 내용을 하나 골라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전까지, 발발 이전까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38도선 이북에서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설치되어 위원장의 김일성, 부위원장의 김두봉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성과 김두봉이 이 단체를 끌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만식. 자,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을 만듭니다. 평양에서요.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하고요.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한 게 조만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본적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누가 신탁을 들어온 거죠? 소련이 들어오겠죠. 그럼 소련이 조만식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조만식은 연금됩니다. 자가격리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됐습니다. 연금됐습니다. 집에 나오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이렇게 조만식 이 정도 잡아야 돼요. 조만식, 조선민주당, 물산장려운동, 전개 택시민사, 민족주의 기업인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가택 연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할 게 되게 많아졌죠. 재밌지 않나요? 막 새로운 거 막 나오니까. 나만 재밌는 건가? 같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요. 38도선 이남을 점령한 미 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미 군정은요, 건준이든 임정이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두 차례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는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결렬되었습니다. 예, 46년 3월하고 47년 5월 두 번 다 결렬되었습니다. 46년 3월이 중요하죠. 왜? 결렬되자 그 다음 순서가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딱 나오는 것 시험 문제 고전적인 문제도 꼭 잡으셔야 돼요. 일단 46년, 47년 두 번의 회담이 다 결렬됐다는 사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이승만이 조직한 한국민주당은 자 7번 갈까요? 이승만 가겠습니다. 독립 척성 협의회 중앙협의회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네, 독립 척성 협의회 중앙회 협의회 중앙회 갈까요? 독립 척성 중앙회가 맞겠다. 독립 척성 중앙회 이승만 몇 개 나온 게 당이 지금 하나 7개 되게 많이 나왔네. 민주당은 김성수 홍준호 미 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우익진영의 대표로 정당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의 당이 맞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6번 50 총선거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48년 50 총선거 보겠습니다. 당선자들부터 임기 2년제 재은회가 개헌되었죠. 맞죠? 임기 2년짜리입니다. 얘네들은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장에 김규식은 선거에 참여하나요? 김구하고 김규식 같은 독립운동파들은 거부하거든요. 예, 얘네들은 하나의 정부를 요구하거든요. 얘들은 출전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명분이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승만이 선출됩니다. 대통령 선출된 거 아니에요? 의장도 했습니다. 이승만이 재헌후에 국회의장을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자는 결의가 통과됐고 그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선거권은 21세면 줄것입니다. 기본적입니다. 21세 이상이고요.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나 일본 제국의회에 의원이었던 자에게는 선거권이 박탈됐고요.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여파로 2개 선거구에서 투표수, 가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2석에 된 의원 선거가 다시 별도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7번 다음 법령의 근거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정부는 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합니다.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합니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작용하지 않은 자의 토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개혁법 49년 6월에 제정돼서 1950년에 실시가 되고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 53년 휴전이 되고 나는데 53년 이후에 다시 실시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북한은 1946년 딱 고정하게 딱 외우면 좋거든. 근데 우리 남쪽은 되게 복잡해. 자 볼까요? 49년 6월에 법이 개정됐어. 농지개혁법이. 그리고 50년에 실시됐어. 그리고 6.25 때 수업됐어. 그리고 53년 휴전이 되자 다시 실시됐어. 되게 복잡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첫 출발점으로 본다. 일단 49년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승만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반농 외우시라고 순서 잡으면 48년, 49년. 반민특위법. 반미족 행위자 처벌법을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48년, 49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반농. 순서를 물어볼 때 이걸 헷갈려서 하면 안 된다고. 이승만 정책인지 다 알겠는데 순서를 물어봤을 때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반농. 반민족. 반민특위법.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줄임말이고요. 농지개혁법. 자, 보죠. 농지개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맞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호당 3정보 이하는 토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주들은 3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 내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3정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3번 신항공사를 해체하고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신항공사는 미 군정 시기에 4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죠? 46년에 만들었다가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미 군정 시기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항공사는 이승만 정부가 아니에요. 그 동척을 그대로 인수한 거야. 동양척식 주석을 그대로 인수하고 조직하고 그 안에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거야. 그 이유는 동척이 성공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 미국 애들이 봤을 때. 근데 이건 우리 조선인을 너무 모르는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48년 3월에 신항공사가 해체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하고 신항공사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신항공사가 언제 만들어져 그런데 해체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신항공사가 나오면 무조건 미 군정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승만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세요. 4번 매수된 토지의 주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나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싸게 산 거죠. 뭘 싸게 사? 3, 55하면 150%잖아. 50%도 비싸게 산 거지. 그죠? 정부가 50% 폭리를 취한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 어떻게 공짜 준다는 그 기쁨에 그냥 덜컥 받아놓고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게. 자,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질문 다시 할까요? 신항공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됐어요? 네, 이거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승만하고 결부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고 언제 해체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심플하게 가도 상관없어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148. 다음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이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가결됐습니다. 이거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앞에 누가 있죠? 장면 총리가 있죠. 2공화국 여기가. 이거 누가 아픈가 이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가 해산돼 버렸다고. 장면총이 수수바지 그냥 뒷공을 빼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많이 했지. 야, 창피하게 어떻게 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도망가냐. 떳떳하게 나서서 따질 걸 따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돼야 깜이지 이게 깜도 아니야. 이렇게 되게 비판을 받았던 인사가 장면 총리예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부 수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 의석을 얻어야만 통과가 되는 건데 이걸 생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법이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62년이고요. 두 번째 지분. 대통령 3선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게 1969년 박정희입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법을 바꾸겠습니다. 3선 개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꾼 게 1969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년 단임의 대통령제 간선안을 마련했습니다. 1980년 7년이니까 전두환. 여당의 대통령 직선 제안과 야당의 내각 책임 제안을 절충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발췌 개헌 1952년 발췌 개헌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발췌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바꾼 거죠. 왜? 48년 선거 때는 김구라든가 김기식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불출마하죠. 왜? 하나의 정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출마가 돼서 간선제는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직선제를 바꿨다. 이게 발췌개헌입니다. 발췌란 대통령제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같이 믹스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걸 발췌개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9. 또 순서가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이 긴급조치 4호에 따라서 긴급조치 줄고 긴급조치가 나오면 무조건 유신헌법이에요. 1972년 이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이고요. 4호는 1974년이고요. 74년 정확하게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긴급조치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유신헌법 이후에요. 유신헌법 1972년이고요. 긴급조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청학령 사건은 관련을 대부분 사람들이 구속되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도 이게 민청학령에 됐고요. 그 다음에 원주교구의 지학순 신부님, 그 다음에 목사의 유명한 목사님 박영규 목사,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구속됐습니다. 이게 1974년입니다. 왜? 왜 할까요? 박정희 물러나라고. 박정희 물러나라고 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민청학령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비상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때려요. 민간인을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분 그러신 분이니까. 이유를 묻지 마시고요. 왜겠어요? 판사들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군 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판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법도 제대로 해석될 거고 형벌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비상군법에 의를 만들어서 군인 법 판사들을 통해서 판결을 때리게 한다고.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전부 다 구속시켜버려요. 이게. 그리고 훗날 이게 다시 어떻게 해요? 문밀한 정보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가 다시 풀려났어요. 다시 원위시켜줬어요. 그 시기에 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정치활동 정하범위 밑줄 볼까요? 정치활동 정하범위 제정되어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제한됐습니다. 정치활동 정하범위만 밑줄 긋습니다. 이게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정치활동 정하범위를 만들었습니다. 디귿번 제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1976년 박정희 퇴진 요구가 명동성당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의사제 구현단들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신부님들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요. 그 신부들은 이제 사회 문제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데 정의사제 구현단들은 사회 문제를 직접 부딪힙니다. 이걸 모른 채 하고 갈 수는 없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만드는 게 정의사제 구현단체입니다. 교련, 이걸 보입니다. 교련 반대 시위가 계속되어 처음으로 이수령을 발동하여 대학에 병력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교련이란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군복 비슷한 걸 입혀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다 지금 박정희 가지고 순서 물어봤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0번.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을 발생한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 계속 연도 외워야 되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 문제 연습해야지 뭐. 1번. 기억번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활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이 가능할 수 있는 1969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해 국교 정상화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1961년부터 계속 모여요. 만나서 보고 해서 65년에 기어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디귿번 북한이 보낸 30여 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1968년 기자회견했죠. 왜 왔어요? 어제?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와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깜짝 놀랐어요. 우와, 말 자체도 되게 살벌해요. 이북 사투리. 내래 박정희를 모가지를 따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일명 김신조 사건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살됐고요.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향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간첩 사건 나올 때마다 꼭 김신조가 나와서 예전에 한번 나오셔 이랬냐. 제발 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건전한 국민이 되었고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도 내가 빨갱이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책에 나온 걸 뭘 사실은 사실인 걸 뭐. 다음
미국과 한국 사이 한국군의 현대화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운 각서 1966년 왜죠? 베트남 참전의 대가입니다. 베트남 참전 대가로 우리가 브라운 각서 우리 군의 현대화 그죠? 우리 군의 현대화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었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미국 애들 유호구에 참전하고 거기에 상하는 소모품들 우리가 수출하는 걸로 전제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위해 차관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대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상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의 요구에서 베트남전이 참전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물어봤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시기의 경제상황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물어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한 정부는 누구예요? 오, 좋습니다. 장면 정부.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죠? 끝이에요? 박정희하고 끝이에요?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군사정부예요? 군사정부. 계획에 많이 틀립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실천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아니에요. 두 번째, 한일협정 체계로 경제개발은 주로 외국 자본의 도입에 의존한 것이 많았습니다. 맞고요. 오일 쇼크와 베트남 공산화 영향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 차관이 증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결과 농가소득이 증가되어 도시와 농촌과 소득 격차가 줄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네, 증가된 게 아니라 벌어졌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 하나 외울 수 있어야 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죄송합니다. 기억력 여기까지밖에 안 납니다. 예. 그 노래를 던져주고 이 시기에 사실 오는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다음 사건은 시기선을 바르게 나열하는 거예요. 일로조선 개선 등을 요구하는 전태일 1970년 큰일 났다. 이거 마이크 안 켜고 있어요. 뒤에 다 들렸어요? 큰일 났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1969년 디귿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1965년 문제 막 안 보이는 거 있죠. 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53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추구되었던 제4공화국의 시기에 정치상을 가장 옳지 않는 것. 4공화국은 1972년부터입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고요. 시올 유신 100억 달러 수출, 그 다음에 우리 국민 개인소득이 1000불 시대가 왔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통일주적 국민회의에서 대원들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입니다. 그 한 도시에 동이 한 30개 동이 있다면 동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서울의 장충체육관에 올려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간선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하에서 제정되어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교수, 종교인 등이 긴급조치로 투옥 혹은 해산되기도 하였고요. 4번 학생, 지식인, 언론, 종교단체, 야당 등의 반대 속에서 한일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한일협정은 65년 제3공화국 때 만들어진 거고 제4공화국은 1972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자, 기억,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4.13 대통령 특별 조치로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4.13은 호언 조치입니다. 누구 같아요? 호언 조치니까? 잘 몰라요? 전두환입니다. 네. 호언, 국민들이 요구하죠. 요구사항이 있죠. 요구사항이 뭐예요? 대통령 임기를 7년인데 5년으로 축소시켜달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 간선제인데 직선제를 바꿔달라.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연설하죠.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대 한 번씩 해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이승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섞였어요, 두 개가 지금. 두 개가 섞였어요. 지금. 예. 4.13 호언 조치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예, 1987년.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시민군 밑줄 그으세요. 온갖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1980년 강주 민주화운동. 디귿번,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시기를 물어본다면 전두환 대통령 시기,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던 노태우 후보가 마이크, TV 앞에서 이걸 선언하게 됐습니다. 선언하면서 삼김 정치 해방을 얘기해 줍니다. 더불어서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정치 해금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의 수가 들어가 있죠. 이분이 모두 다 환자들이거든요.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대통령 병 걸리신 분들이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 대통령 후보에 안 나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3명이 별 20% 날아가지면 60% 날아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어. 계산이 쓰지.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를 바꿔주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8.85 올림픽을 잘 치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표를 갖다가 자기가 얻으면 된다는 생각.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뻔히 보이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이분이 당선되겠는데? 그러면서 삼김 어떻게요? 다 나와요. 끝까지 질주해. 무조건 다 자기가 된대요. 실패했지. 네, 이 계산법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니은, 기억,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잠시 쉴게요. 예. 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나 큰일 났어.